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관절,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그림으로 와서 확대를 조금 해보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갑골과 이 상완골을 연결해주는 어깨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 그리고 이 척추뼈들도 모두 다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관절의 첫 번째 역할은 뼈와 뼈를 연결해 준다라는 이 역할이 첫 번째고요.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관절 운동을 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의 디스크나 이 무릎뼈의 반월판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이 관절 운동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관절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육, 한 가지 근육을 예를 들어서 근육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관절 운동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 옆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 슈메러스 상완골과 이 아랫팔에 얼라라는 척골을 연결해주는 이런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육의 이름이 브라키알리스 머슬 상완근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간단히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슈메러스 상완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얼라 척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완골과 척골을 이어주는 상완근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있죠. 여기를 바로 엘보우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엘보우 조인트. 바로 주관절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팔꿈치 관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브라키알리스 머슬을 예로 들면서 관절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근육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근육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거는 근육이 달라붙어 있는 두 뼈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하나를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설션, 얘는 붙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뼈대를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곳은 쉽게 말해서 immovable, bon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insertion은 movable b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insertion 부분이 움직이는 뼈대가 되게 되는 거죠. 브라키알리스 머슬의 오리진은 바로 휴메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바로 오리진 뼈대이고요. 그리고 얼라가 척골이 바로 인설션 뼈대가 됩니다. 인설션. 그래서 이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뼈대를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 오리진인 휴메러스는 그대로 있고 얼라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얼라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엘보우 조인트의 플렉션, 즉 굴곡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굴곡 운동. 그래서 브라키알리스 머슬은 오리진이 휴메러스고 인설션이 얼라 척골이고 이것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얼라를 잡아당기면서 이 엘보우 조인트의 플렉션이라는 굴곡 운동을 하게 하는 그 머슬이 바로 브라키알리스 머슬, 즉 상완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면 오리진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휴메러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안테리어 서페이스에 붙고 디스탈 하프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사실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이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그림으로 와서 이
휴메러스의 뒤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다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서페이스에 붙게 되고 이 프록시멀, 몸과 가까운 쪽이 프록시멀, 멀어질수록 디스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스탈 쪽으로 하프 정도 옮겨진 요 부위 정도에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라도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해야겠죠. 얼라는 이제 튜베로시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라의 가장 프록시멀 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 보통 튜베로시티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바로 인설션 되어 있는 게 브라키알리스 머슬이랍니다. 그리고 근육을 공부를 할 때는 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근육을 움직이게 조절을 해주는 게 이 위로 와서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 그리고 근육들의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의 분포도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키알리스 머슬의 이너베이션 하는 너브를 먼저 알아보자면 머스큘로 큐테니어스라는 금피신경이라는 너브가 있습니다. 브라키알리스 머슬은 이 금피신경의 조절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바로 너브 이너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키알리스 머슬의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아터리를 알아보자면 얘는 라디얼, 레커런트 아터리와 브라키얼 아터리 이렇게 두 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항상 근육을 공부를 할 때는 오리진과 인설션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어떤 관절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의 너브 이너베이션, 그 너브를 알고 아터리를 공부하시면 그 근육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근골격계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머슬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해 나갈 텐데요. 그때 나올 때마다 각각의 머슬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브라키알리스 머슬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관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윤활 관절,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섬유 관절, 파이브러스 조인트, 그리고 세 번째 연골 관절, 카틸리지너스 조인트 이렇게 세 가지의 조인트로 구분이 되고요. 먼저 윤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관절이 윤활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관절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캐버티, 관절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가능한 관절인데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애가 바로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이 됩니다. 조인트 캡슐이 되고요. 관절 주머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얘를 조인트 캐버티 그리고 관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 공간. 조인트 캡슐은 두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막을 윤활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활막.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막을 섬유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윤활막에서 이 관절액을 만들어내서 이 관절 공간 안으로 액을 분출을 하게 되는데 걔를 바로 윤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왼쪽에 제가 써놨죠. 이 장액성 윤활막에서 바로 윤활액을 만들어내서 이 윤활액 때문에 윤활작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움직임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뼈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페리오스티움이라는 뼈막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스티움. 근데 이 관절간 공간 안에서의 이 뼈막은 바로
관절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관절 연골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활 관절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절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6개의 관절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섬유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섬유 관절은 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 3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개골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수처 라인이 있는데, 요게 대표적인 섬유 관절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랫팔에 레디우스와 얼라,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위에서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에서 여기 라디우스와 요골과 이 척골이 있죠? 이 사이에 이 가운데 빈 틈에 이렇게 인대들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제 섬유 관절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다시 내려오셔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요골과 척골 사이에 이렇게 뼈 사이 막들이 존재하고 얘를 인터오시우스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아, 여기 이제 치아와 여기에 잇몸 사이에 여기를 이제 또 못박이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써놨죠. 치아 뿌리와 턱의 확돌기 사이에서 쐐기못같이 돌기가 이제 이 소켓, 이 관절 안에 박힌 형태, 이런 것들을 못박이 관절이라고 하고요. 얘도 섬유 관절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 관절에는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골 관절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 관절과 2차 관절로 나뉘게 됩니다. 1차 관절은 유리연골 결합으로 이 대표적인 예가 성장판입니다. 제가 뼈 성장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뼈 성장에서 이렇게 뼈대가 있고 이렇게 요 끝에 성장판이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뼈 성장은 보통 이제 연골이 뼈로 대치되면서 이제 뼈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그 끝에 이렇게 연골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제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걸 바로 성장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유리 연골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연골 관절은 섬유 연골 결합으로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척추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척추는 이렇게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얘의 역할은 대부분 이제 척추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좀 준다거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 관절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윤활 관절의 이 6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윤활 관절은 총 6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평면 관절, 여기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면 평면 관절은 그야말로 이렇게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약간의 미끄러짐 운동이 좀 가능한 게 바로 평면 관절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 견쇄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클레비클 쇄골이 있고요. 이 견갑골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오는 요 끝부분을 아크로미온이라고 하고 견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봉의 견자 그리고 쇄골의 쇄자를 해서 견쇄 관절이라고 해서 AC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C 조인트가 대표적인 평면 관절의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첩 관절, 힌지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엘보우 조인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요거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가능한 운동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엘보우 조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장관절 새들 조인트가 있는데요. 이 새들 조인트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퍼스트 핑거 CMC 조인트입니다.
이 CMC 조인트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핸드 조인트에 대해서 미리 다뤘던 이유가 바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핸드 조인트와 풋 조인트를 좀 미리 달아본 건데요. 잠깐 그걸 좀 보고 올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카팔본들이 있고 카팔본들과 이 메타카팔본들이 있는데 이 사이의 조인트를 CMC 조인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CMC 조인트 중에 이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있는 CMC 조인트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이 CMC 조인트의 모양이 관절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CMC 조인트가 바로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평면 관절, 첫 번째에서 다뤘던 평면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이 first finger CMC 조인트, 카팔본과 메타카팔, 그래서 CMC 조인트는 새들 조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CMC 조인트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그냥 평면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벼운 미끄럼 운동만 가능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가능해지죠. 에이비덕션, 에이디덕션, 플렉션, 익스텐션, 서컴덕션 뭐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타원 관절이 있는데요. 이 타원 관절은 MCP 조인트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메타카팔과 팔랑스 사이의 요 조인트 MCP 조인트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얘는 타원 관절로 얘도 플렉션, 익스텐션, 에이비덕션, 에이디덕션, 서컴덕션까지도 가능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의 관절, 인터팔랑지얼 조인트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인터팔랑지얼 조인트는 바로 경첩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만 가능한 운동을 하게 되죠. 즉 손가락에는 평면 관절부터 경첩 관절, 안장 관절, 타원 관절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절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먼저 아까 이 CMC 조인트는 first 첫 번째와 2번에서 5번 조인트가 다른 관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얘는 안장 관절, 새들 조인트, 그리고 얘는 평면 관절, 그래서 얘는 미끄럼 운동만 가능하지만 얘는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엄지손가락은. 그리고 요 메타카팔과 팔랑스 사이의 이 MCP 조인트는 타원 관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타원 관절 위에서. 그리고 IP 조인트는 DIP, PIP 조인트로 나뉜다고 했는데 얘네가 바로 경첩 관절, 엘보우처럼 경첩 관절로 플렉션 익스텐션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에는 굉장히 관절도 많은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관절들을 갖고 있어서 요거를 조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먼저 이제 핸드 조인트를 미리 다뤘던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섯 번째로 절구 관절, 이게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소켓 안에 이 볼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는 이제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게 절구 관절입니다. 얘는 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절이죠.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에이비덕션, 에이디덕션. 사실 이 어덕션이라고 읽는데 제가 이제 에이비덕션이랑 에이디덕션으로 보통 이제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서 저는 보통 그렇게 발음을 하고 이제 읽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그리고 서컴덕션 모든 운동이 가능한 게 바로 절구 관절이고 볼앤 소켓 조인트입니다. 힙 조인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쇄 관절이 있는데 이 중쇄 관절은 이제 목뼈, 목 척추뼈 1번을 C1 그리고 2번을 C2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걸 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좀 그려보자면 C1은 이렇게 고리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고리 여기에 이제 리가먼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C2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요 안으로 쏙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C1은 고리뼈, 고리 모양이어가지고 고리뼈라고 하고 환추라고도 하고요. 명칭은 아틀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C2는 이제 중쇄뼈, 축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엑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틀라스 엑시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이의 조인트는 AA 조인트,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도리도리 운동, 목을 도리도리 하는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그 관절, 중쇄 관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윤활 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CP 조인트, MC, 메타카팔과 팔랑스 사이의 그 조인트를 말하는 거죠. MCP 조인트는 타원 관절의 모양이고요. 굽힘과 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게 굽힘 그리고 요게 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벌림 운동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벌림과 모음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이 벌림과 모음 운동은 항상 축이 가운데 축을 일단은 지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3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밖으로 이제 벌리는 거를 ab덕션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벌리는 거를 ab덕션 벌림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다 모아지는 거를 모음 ad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은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가운데 손가락도 이제 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은 둘 다 이제 ab덕션 벌림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미디얼 쪽이면 미디얼, 엄지손가락이 항상 레터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벌리면 레터럴 ab덕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제 벌리게 되면 미디얼 ab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은 이제 다른 손가락과는 다르게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먼저 이 옆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엄지손가락의 CMC 조인트는 카팔본과 메타카팔 사이의 조인트는 안장 관절로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엄지손가락 굽혀봐 하면 이렇게 굽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렉션 굽힘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손가락 다시 펴 하면 얘를 다시 피는 상태, 요 상태가 익스텐션 상태, 펴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벌림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이 익스텐션과 ab덕션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굽힘을 먼저 생각하시고 펴는 거, 이거를 익스텐션, 그리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를 ab덕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모으는 거를 ad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정말 익스텐션과 이 ab덕션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 굽힘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굽힘과 반대 피는 거를 익스텐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 새끼손가락이랑 이렇게 맞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맞닿는 거, 이 어포지션 운동도 가능하고 다시 이 새끼손가락과 떨어지는 거를 리포지션, 물러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CMC 조인트가 바로 안장관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관절의 종류,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관절을 공부할 때는 관절 운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관절 운동을 하게 하는 먼저 근육을 알아야 하고 그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오리진과 인설션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근육이 수축했을 때 어떤 관절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브 이너베이션과 아터리드를 공부를 하시면 관절과 근육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관절 운동과 근육 공부의 토대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